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올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내용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집에 대한 관심도는 사실 끊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다라는 것을 알지라도 항상 이제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타이밍을 좀 노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 이렇게 이제 좀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제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을 노리는 게 가장 좀 좋을 것이냐 이런 질문에 그래도 뭐 분양권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권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보자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분양권을 왜 사라고 하는 건지부터 좀 시작을 해 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뭐 쉽게 말해서 일반 매매부터 시작해서 금매 물건이라든지 경매 공매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분양권이라든지 혹은 청약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중에서 이 분양권을 우리가 매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특징을 잡아 보자면, 일단은 가장 쉽게는 청약을 받는 것과 분양권을 사는 것, 요거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청약을 받는 게 아무래도 좋긴 하죠. 왜냐하면 분양을 내가 원분양제로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지역이 안 나온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혹시나 원하는 지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찌되었든 내가 좀 원하는 입맛의 물건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내가 살고 있는 것, 나의 생활 반경에 좀 못 미치는 입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이제 이 분양권들이 좀 해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분양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되니까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을 건데, 그런 프리미엄을 더했을 때 가격이 얼마냐라는 것이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또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정말 아주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면 우리가 거의 뭐 프리미엄이 없는 수준으로 살 수 있는 분양 단지들도 꽤나 많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게 분양권의 장점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더 이상 우리가 프리미엄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이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광역시 수도권의 전매 제한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전체적으로 걸려버리면서 전매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정 시기, 저작년 한 9월 이후로 나온 것부터는 아예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기쯤에 분양한 것들이 벌써 입주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짧으면 1년, 그리고 길어도 2년 안에는 웬만해서는 다 입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살려고 해도 원하는 입지의 신축 아파트를 못 사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왜 기회냐라고 하냐면, 이 시기쯤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오롯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투자 목적으로 그냥 프리미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분양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대구 부동산 상황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입주 시기쯤 맞춰가지고 혹은 지금 당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은 이거는 뭐 내 입맛에 좀 골라서 잡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 집을 갖는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노력하는 게 필요한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입지 안에서 뭐 일단 구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뭐 달서구면 달서구, 중구면 중구,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원하는 구에서 어떤 분양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지금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주변 시세는 어떤지, 이런 간단한 작업을 통해서 내가 이런 아파트도 조금 노려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가장 첫 번째는 뭐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일단 자금적인 것을 계산해라. 너가 이제 얼마 정도의 자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알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두 번째로 진행해야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시세 조사이다 보니까 이런 시세 조사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19년도쯤부터 분양 단지들을 조금 정리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정리를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전매 제한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직전까지 제가 좀 정리해 놓은 자료를 참고해 보자면, 일단은 뭐 여러 지역이 있죠. 2019년 그리고 2020년 이 정도가 될 건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구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서구는 이렇게 이제 뜨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분양을 했던 게 뭐 죽전요 동아이위시나 빌리브스카이 한창 뜨거웠을 때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가서 가장 최근에는 뭐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2차 같은 것들이 그래도 이제 전매가 가능한 단지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이 중간에 회색으로 표시된 곳이 지금 현재 매물 최저가랑 그리고 갈로 안이 프리미엄이거든요. 시세랑 프리미엄이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서대구역 쪽으로 이어지는 와룡로 라인을 따라서 분양들이 참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위치로 보자면 뭐 요런 데죠. 여기 죽전역에서 그리고 이제 요런 서대구역으로 이어지는 요런 일직선의 세로 라인을 보고 와룡로라고 하거든요. 여기 뭐 죽전동이라든지 감삼동, 본동 요런 라인들 쪽으로 분양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 최근에도 역시나 이 부근의 분양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면 프리미엄들이 아직까지는 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억, 뭐 3억 이런 것들은 뭐 죽전역에서는 아주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들인 거죠. 죽전역 동아이위시랑 빌리브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7억대, 9억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최저가입니다. 최저가라고 하면 특징들이 있죠. 분명하게 쌀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건데, 이 단지 내부에서는 아주 저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이나 향이 좀 아쉽다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빌리브 스카이가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수성구에 있어서는 대장급 아파트다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크게 뒤처지는 않고 있고, 원래 8억대 매물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올라간 모습이고요. 매물 호가로는 9억 3천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이런 입지가 좋고, 그리고 대장 아파트들은 뭐 싸게 내놨다가 좀 매수 문의가 있었나 봐요. 1억을 또 최근에 올린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9억 3천 정도에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비싼 것은 훨씬 더 비싸게 나오는데 이건 팔릴 것은 아니겠죠. 어떤 아파트들이 좀 비슷하게 있냐면 죽전역 동아이위시, 그리고 죽전역 화성파크 드림, 힐스테이트 감삼,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죽전역 코하루 더리브,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2차 이런 것들이 대체로 비슷한 매물들이거든요. 6억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죽전역 동아이위시는 7억대 정도까지 위치가 조금 더 괜찮다라는 거죠. 죽전역 동아이위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죽전역에 대한 접근성, 이쪽에 또 출입구가 나고 있죠. 그리고 장동초등학교에 대한 접근성 역시나 괜찮은 아주 코너바리 주요 입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거 정도라면은 그래도 조금 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알 수가 있고요. 요런 것들이 한 7억대, 그리고 이제 요 안쪽에 새롭게 분양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죽전역 코하루 더리브, 요거는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로는 전매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2차,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힐스테이트 감삼, 죽전역 화성파크 드림은 모두 다 전매가 가능한 물건들이었거든요. 거의 분양 막차를 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6억대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니 해도 이제 이런 주상복합이 크게 들어오는 것들은 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앞라인에 뷰가 나오는 것들은 뭐 한 1억, 프리미엄 1억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5천 정도 선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매물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주변 시세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삼성 브리티시 용산이나 대우 월드마크 웨스트엔드의 가격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같이 살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많은 입주 물량이 있고, 또 특히나
입주 시기가 되면은 더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노려보기에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급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언제 어느 순간에 나오는 것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좀 프리미엄이 낮은 것들을 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빌리브 클라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달서구 본동입니다. 자, 그리고 성당 태왕 아너스 메트로 뷰. 자, 그리고 뉴 센트럴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죽전역 시티 프라디움, 죽전역 태왕 아너스, 요런 것들이 이제 1,000, 2,000이면 살 수 있거든요. 사실 1,000, 2,000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프리미엄은 없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상 이제 매물 가격을 그렇게 올려놓고 우리가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여지가 있을 만한 분명한 그런 매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치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본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었었냐면 달서 코아루, 더리브, 빌리브 클라스 이런 아파트들, 그리고 여기 이제 뉴 센트럴, 두산 위브 제니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조금 떨어진 지역이긴 한데 상당 태왕 아너스 메트로 이런 것들은 뭐 좀 잘 모르는 아파트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가 그래도 이제 좀 각광받았던 것은 트램이 좀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뭐 그런 호재들도 지금은 거의 불확실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분양도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 쪽으로 입지적으로 조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일단 너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청약들도 거의 뭐 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에 곧 롯데캐슬 하나 들어오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라디체라고 하는 것이 분양을 했었죠. 이런 자리들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냥 모피일 뿐만 아니라 마피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좀 흔들리고 있는 것들 뭐 특징이 있죠. 사실 기존에 보던 것들에 비해서 입지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싸게 살 수는 있지만 또 딱히 구미가 당기진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또 얼마나 싸게 사느냐, 그리고 제일 싸게 샀느냐, 이런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괜찮은 것인가 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달서구는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구입니다. 자, 중구 같은 경우에도 뭐 남산자이 하늘째 관심들이 좀 많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좀 입주를 하려고 하는 대봉도시 센트럴 파크, 이런 것들은 뭐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 프리미엄이 2억이다 3억이다라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 얼마냐, 왜냐면 애초에 분양가가 좀 낮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봐 줘야 되는 건데, 뭐 7억대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가격이 나쁘지 않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입지가 괜찮은 것들은 프리미엄을 아직까지는 좀 높게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이제 전체적인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 버리면 우리가 또 살 맛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보다 이제 좀 부족한 입지의 아파트를 싸게 사는 것은 그냥 뭐 잘 노렸다 정도의 측면이고, 아주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아주 싸게 샀다, 이게 대박일 거니까 뭐 그런 대박을 좀 노려보실 분이라면 주요한 입지에 주요한 아파트가 뭔지 정도, 그리고 매물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정도는 계속 체크해야 되는 부지런함이 필요한 거겠죠. 자, 좀 싸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대구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죠. 아주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1,400만원 정도밖에 안 하네요. 그리고 경남 센트로 팰리스 대구역에 5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요거는 뭐 영원 무피면 살 수 있었고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같은 경우에도 이 일대에서 뭐 대장가 아파트라고 보여지는 건데 6천만원 정도면 또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청라힐 지웰더 센트로, 그리고 동인 센트럴, 대원 칸타비. 자, 대략적인 위치가 좀 보여지죠. 어디인지 한번 보자면 태평로 일대에
아주 분양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쪽 주변으로 좀 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인동 일대에도 분양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충분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지역이 대부분인데 분양이 많이 몰렸던 지역 쪽으로 프리미엄이 낮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봤을 때 제일 풍경채 위너스카이 같은 경우는 아주 싸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크게 가릴 만한 위험성은 없기 때문에 뷰가 괜찮은 거 위주로 접근을 한다면 좀 가성비 좋은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원 센트럴 같은 경우도 6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남 센트럴 팰리스,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이 좀 작게, 그리고 세대수 적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으로 동인동에 뭐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힐스테이트 동인 아파트가 뭐 선착순 진행되고 뭐 줄서기 진행됐다, 뭐 이런 측면들이 있지만은 뷰가 이제 여기보단 여기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모피에 살 수 있는 거라면은 꽤 괜찮겠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죠. 분양가도 나름 좀 쌌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요 위에 있는 센트럴 대원 칸타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엑소디움 센트럴 동인 같은 경우에는 84 이상의 물건들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작은 평수들을 좀 노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입지에 내가 주거지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구나, 혹은 시기가 좀 지나서 우리가 입주할 때가 되면 오히려 좀 더 싸게 좀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점차 개발이 되는 것은 뭐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층 아파트를 우리가 좀 싼 프리미엄에 가져가 준다면, 특히나 내가 원하는 동호수로, 이거야말로 이제 좀 괜찮은 투자는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모피죠, 뭐 그냥 모피. 자, 그리고 청라힐 지회센트로,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위치가 지금 당장으로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좀 보여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아주 좋은 입지 아파트들도 우리가 입주 시기에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을 노려볼 수는 있긴 하겠죠. 그래서 뭐 남산자의 하늘채, 그 다음에 뭐 대봉도시 리비테르라고 하는 거라든지, 어쨌든 뭐 청라운동역 주변이나 경대병원역 주변의 대봉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곧 입주를 하는 것들이 점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구 지역이거든요. 자, 동구 지역은 많은 뭐 신촌동, 신안동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벌써 이제 좀 많이 입주를 했어요. 19년도에 분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정말 좀 노려봐야 되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들도 이제 하나씩 생길 겁니다. 역시나 신촌동, 뭐 이런 지역들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촌동과 신암동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안심 뉴타운,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시기에 좋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달이 떴다라는 것은 기대의 심리가 상당히 낮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뭐 동대구 해모로 스퀘어 이스트라든지, 요거는 뭐 거의 복현동에 가까운 곳이죠. 해모로 스퀘어 웨스트, 아니면 동대구 2차 비스트 동원, 요거는 효목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요. 해린턴 플레이스 동대구, 이런 건 500만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자면은, 어쨌든 지금 분양권으로 좀 잘 나가고 있는 게 더샵 디오엘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이안 센트럴D가 아주 싼 값에 팔려서 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최대어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 더샵 디오엘로랑 요 뒤에 있는 동대구 화성 파크 드림을 어떻게 좀 싸게 살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해모로 스퀘어의 이스트, 웨스트, 이런 것들도 지금 아주 싼 값 살 수 있고, 자, 그리고 동대구 해리턴 플레이스 역시나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싼 값에 우리가 괜찮은 거 좀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남구는 몇 개 없거든요. 남구는 몇 개 없는 상황에서 뭐 대명 센트럴 리슈빌이라든지 아니면 교대역 하늘채 뉴센터, 요게 사실상 가장 최대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뭐 봉덕동 그리고 이천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프리미엄이 그리 높지 않다.
프리미엄이 뭐 높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합계 금액도 또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물건들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봤을 때 이 명동역 아래부터는 남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프리미엄 거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관심도가 높은 게요, 교대 한우촌 뉴센트원이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1억대가 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앞으로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이런 봉덕동에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천동에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저 밑에 이제 이슈빌 대명동 쪽에 있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나 싸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남지구가 가장 많았었죠. 도남지구 많았는데 어쨌든 입주를 좀 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성동 지역 쪽에도 태평로 지역 쪽이죠. 이런 지역에 상당히 이제 많이 분양이 되었었고, 역시나 좀 싸게 살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항구에 거의 붙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아파트들이 또 낮은 프리미엄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높지 않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 주변 지역이라면 대구역 주변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향후 잠재 가치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역시나 충분히 괜찮은 입지이죠. 그래서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최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다. 당장에 싸게 살 수가 있을 테니까요. 전체적인 합계 금액이 뭐 거의 뭐 5억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서구입니다. 자, 서구 같은 경우에는 뭐 평리동이 가장 대표적이죠. 자, 평리 뉴타운이라고 하는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그쪽 주변으로 해서 이제 역시나 좀 많은 분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매가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편한 세상 두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말 그대로 두리역 주변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두리역 자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기대 심리를 계속 덧붙여 나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7억대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역이 멀다든지 아니면 학군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는 그 위쪽 평리동 주변의 아파트들인데 뭐 1,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높지 않은 가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진 지역이라 하더라도 서대구 센트럴자이는 초역세권으로 또 대단지로 들어오는 자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역시나 높지 않은 가격으로 우리가 충분히 구매를 좀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보자면 두리역 일대가 일단 서구 달서구 지역의 또 대표적인 입지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위쪽으로 서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편한 세상 두리역이 가장 대표적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평리동 주변의 분양 단지들 1,000, 2,000이면 좀 살 수 있었고요. 반도 일부러가 또 대장급 아파트이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싸게 잡으면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괜찮은 게 이제 북구 침산동 주변에 있는 아파트 서대구 센트럴자이도 뭐 원대역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역시나 프리미엄이 그렇게 낮게는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조금 더 떨어질 만한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달성군이 있겠죠. 달성군이라고 했을 때 국가 3단 지역 그리고 다사역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원 설암은경역 주변에 아파트들이 또 대표적인 것인데, 역시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사역의 금호올린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 일대에서는 대장급 아파트가 아니냐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좀 넘긴 상황이고, 나머지는 1,000, 2,000이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아무튼 이제 전반적으로 심리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잡으려고 한다면 싸게 잡을 수가 있다. 우리가 시기를 노리는 것보다는 언제 또 싼 매물들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될 매물들은 분명하게 선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2년만 좀 기다렸다가 잡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을 때를 노려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될 정보가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고요.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카페 오셔가지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